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을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송고입니다. 일전에 롤라이하고 롤라이 프락스 카피본들 일본 것들하고 독일 거 해갖고 몇 개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부터는 니콘 쪽의 카메라들 몇 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진 통장에서 그동안에 니콘의 유명했던 카메라 F, F2, F3부터 쭉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보급형 카메라들의 FM2, 뭐 FE2, FE, FM 이런 것들을 쭉 해드렸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카메라 한 두세 대, 그 다음에 F3, F4를 제외한 거에서 했던 카메라 중 빼고 거기서도 또 중요한 카메라 한 두세 대 정도를 시리즈로 니콘 요번에 시리즈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언급했던 카메라들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가끔씩 어디서 봤다, 만들어 봤다는 그 카메라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니콘의 최초의 카메라 1948년 니콘 1이라는 카메라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1949년도에 니콘 M이라는 카메라가 나와요. 네. 그 카메라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아쉽게도 니콘 1이라는 카메라는 지금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여기도 없다. 네. 대신에 니콘 M이라는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카메라는 니콘 M이 될 거고요. 하지만 M하고 S하고의 차이는 거의 없다. 대동소이하다가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이제 또 앞으로 요 방송 시간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필름 사이즈만 조금 바뀐 거다. 왜냐하면 니콘 1이 개발되었을 당시에 먼저 얘기를 하고 나면 니콘의 독자 규격이죠. 그렇죠. 니콘 판이죠, 그냥. 원래는 24곱하기36mm를 갖는 필름 사이즈여야 되는데 135mm형에서 니콘은 24곱하기32mm를 갖는 사이즈로 만들어요. 네. 니콘 1을.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니 안 되죠. 안 되죠. 코닥에서 슬라이드 마운트랑 맞질 않는 거예요. 규격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24 곱하기 36이 아니라 36으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물로 카메라 길이가 있잖아요. 그걸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게 34까지 나왔었나 봐요. 네. 그래서 퍼플레이션 구멍 위에 24 곱하기 36의 길이변으로 보면 위에 8개, 아래 8개 찍혀 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퍼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임시로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하게 돼요. 2, 4, 3. 4의 퍼플레이션은 8개. 2, 4, 3, 4. 그러다 보니까 퍼플레이션 끝에서 24, 36이 되는데 그거는 퍼플레이션 구멍 규격은 맞지만 사이즈는 조금 양쪽 1mm씩 잘리겠죠. 그렇게 해는 히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니콘 M이 그 필름 규격 사이즈 2mm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니콘 최초의 카메라 1과 같다. 그 다음에 1년 차이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콘 1은 일단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카메라요. 이거 이제 저희가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 카메라요. 이게 사실 이거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 그럼요. 니콘 1이 제가 아까 2016년 기사를 봤는데
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니콘 1이 네, 5억? 5억이요. 정말? 예, 야, 한 나 그거 너무 4,800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굉장히 비싸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는 게 더 희한하죠. 일본에서 이러면 일본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을 네, 거예요, 아마. 해외에서는 더 구하기 힘들었을 거고 어. 니콘판이었잖아요. 일본에서밖에 원래 안 팔던 음. 물건이었기 때문에 음. 더 구하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니콘이 만들어진 게 1917년도에 일본 광학공업 주식회사로 해갖고 이게 니콘의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1948년도에 최초의 니콘 1이라는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나쁜 놈들이. 너무 기간이 길죠. 네. 캐논은 1930년대 카메라가 남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나라 미쓰비시 산하거든요. 미쓰비시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전쟁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재벌. 20, 30년대 막 이게 전쟁하고 2차 대전 막 터지고 막 그랬을 텐데 주로 니콘은 잔망경, 네, 맞습니다. 뭐 망원경, 스코프 또는 뭐 그다음에 이제 30년대 들어서 소형 렌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광학공업, 그러니까 카메라보다는 이런 렌즈 쪽이라든가 망원경이라든가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쪽에 군사용들을 네. 많이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니콘에서 에어로 니코르라는 렌즈를 만들어요. 그건 이제 지도 제작용으로. 지도를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거를 만들면서 이제 항공사진 렌즈, 그것도 꽤나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했던 거고. 사실 뭐 니콘이 뭐 일본에서 거의 유리 산업을 처음 만든, 그러니까 양산을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사진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다는 정밀, 그렇죠, 예, 그렇죠. 유리 이런 가공을 주로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또 자회사, 니콘의 자회사가 오하이 그 광학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이건 뭐냐 하면은 자이세 쇼트그라스라는 네. 자회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렌즈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원석이 필요하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초제유리라고 그러는데 그 원석을 만드는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콘에는 그 자회사가 오하이 광학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유리들을 초제 유리를 만들어 갖고 니콘에서 그걸 가공을 했겠죠. 네. 그래 갖고 신었는데 실질적으로 캐논이 1934년인가 37년도에 이제 카메라를 만들고요. 47년도까지는 니콘에서 모든 캐논에 쓰는 렌즈들을 다 공급을 해줘요.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지만 당시에는 니콘이랑 캐논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니콘은 카메라를 만들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반대로 지금의 짜이스 같은 갑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니콘에서 대주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경쟁사에다가 대줘? 그건 이제 지금에 와서 얘기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관계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패전국이 되죠. 니콘, 일본이. 그러니까 미쓰비시 산업에서 군수 산업 업체거든, 걔들이. 그러니까 전범 기업이 전쟁이 졌기 때문에 이제 걔는 전범 기업이에요. 걔들은 전범 기업이 된 거죠. 걔네는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래갖고 피해가 이제 엄청 났던 거예요. 얘네는 찢어놔야 됐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는 원래 군수 산업이기 때문에 얘네의 생산 능력을 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피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니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궁리를 하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카메라하고 렌즈를 만드는 쪽으로 선회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1948년도에 나온 니콘 1 최초의 카메라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드리는 이 카메라는 니콘 M, 왜냐면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규격이 맞진 않다 보니까 M에서만 필름 사이즈 규격을 조금 바꾼다. 네.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오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똑같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문헌에 보면은 1948년 3월부터 1949년 8월까지 생산을 해요. 네. 니콘 1은. 그 다음에 M은 M 사양하고는 똑같은데 규격은 필름 사이즈가 아까도 말씀드린 니콘 1은 24, 32. 예. 이건 니콘 그냥 자체의 규격이에요. 일단 수출하다 보니 맞지 않으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M 자체는 24, 34. 대신에 퍼플레이션 위에 구멍을 8개로 똑같이 맞춘다. 대신에 이제 실제 필름 규격은 1mm, 1mm씩 짧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셔터 스피드는 1초에서
500분의 1초까지 쓸 수 있는 포컬 프레임 셔터가 채용되어 있다. 네. 그래갖고 요 니콘 1은 생산 자체도 굉장히 적었어요. 시제품 합해서 759대. 근데 구하기 쉽지 않죠.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이 전쟁이 끝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자체도 너무 비쌌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적혀 있는 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급이 못 따라갔다, 수요에 비해서. 니콘 1이? 네, 니콘 1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갔다? 네, 그렇게. 759대 생산했으니. 근데 이거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 그렇죠. 때는. 정밀 기계 장비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테고, 일본이 제일 약한 부분이 정밀 기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여전히 작동은 돼요. 얘는 이제 1은 아니고 M이지만 모든 사양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필름 기억 빼놓고. 그 다음에 크기고 뭐고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얘는 일단은 렌즈가 50mm f 둘짜리 렌즈가 네. 꽂혀져 있어요. 얘는.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50mm f 둘짜리를 만들면서 어쨌거나 이 렌즈가 나오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하고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좋은 원석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패전국이 됐었고 그 전에 1930년대에도 그 유리 자체가 모자랐었다는 얘기죠. 일본이 원석 자체가 이제 모자르다 전쟁 보는데 마침 자회사였던 아까 말했던 오하이 광학에서 유리, 제가 모델명 자체까지 모르겠는데 유리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 유리가 고굴절 고분산 유리를 만들어 갖고 이 성능을 안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굉장히 50mm f2 이 당시에 이 렌즈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안정되고 고성능의 렌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얘는 렌즈 교환이 이렇게 빠지긴 해요. 얘는 네. 독자 마운트. 그 전에는 이제 그 라이카 마운트 M 39mm 네. 스크류 캐논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걸 썼었는데 얘는 이제 독자 마운트죠. 니콘의 독자 마운트. 네, 니콘 독자 마운트를 쓰고 있고, 이 카메라는 미주로 수출했던 물건이긴 그래도 모든 규격이 잘 갖춰져 있다. 뒤에 보면은 필름 규격만 변태다. 계속 좀 얘기를 해드리고 필름 있는데 규격은 변태다. 좀 작죠. 네. 실질적으로 보기에도 좀 작아. 약간 작은데 뭐 양쪽 1mm 차이니까. 네. 근데 어차피 근데 톱니 8개 그거는 이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포칼 프레임 셔터를 쓰고 있다. 근데 작동이 굉장히 지금도 상태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 49년도에 나온 건데 상태가 저희 할아버지 외관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네.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 빼놓고는 상태가 꽤나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시면 간단해요. 이걸 못 팔면 니콘은 망했어요. 그랬을까요? 네, 망했죠. 당연히 망했죠. 이걸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M형으로 고친 다음에 팔아 넘기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6.25 전쟁 때 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 카메라 M형은 아니지만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막 광고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얻게 됐기 때문에 요런 히스토리들은 니콘의 역사와 특성, 이런 히스토리들은 제가 방송해 놓은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 쪽에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니콘의 이 카메라, 니콘의 최초의 카메라를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건 예전에 한번 저기 오프라인 샵에서 우연찮게 하나 발견된 거를 만졌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S죠. S2도 아니고 S를 한번 만졌던 기억이 있고, 꽤나 오래간만에 지금 니콘의 거의 최초 버전이랑 다름없는 49년 M 바디를 만지고 있는데요.
라이카 M3가 54년에 만들었죠. 네. 54년에 개발이 돼갖고 그거를 보고 또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또 한 번 해드리겠지만은 이 다음 방송에서 하겠지만은 SP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니콘 SP. 그거는 이제 니콘 F 바디의 전신 모델이 되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 펜타프리즘 꽂고 위에다가 미러를 넣어갖고 만드는 거긴 한데 그 바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1954년도에 나온 M3로 인해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니콘이 하고 일본에 있는 카메라들이 거리경노시 카메라를 포기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M3가 잘 만들어진 카메라인데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만지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얘네들도 잘 만들었다요. 가격이 문제였겠죠. 그때 당시에도 언제나. 얘네들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만지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많이 만지고 쓰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딱딱 감긴다거나 정밀을 한다거나 얘는 굉장히 뭔가가 톱니바퀴의 그 움직임이나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메라라는 게. 근데 얘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셔터의 감촉이라든가 이런 레버의 정밀도라든가 기아가 기아를 물고 들어가는 거라든가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 손이 민감해서 이거 한 번 돌 때 몇 번 돌아서 이게 다 감겼는지 그거 은근히 손의 감촉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네. 굉장히 있어야 될 자리에 버튼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진행해야 될 때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 S1, 니콘의 니콘 1 카메라, 그 다음에 니콘 M 카메라, 나중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S2 카메라, SP 카메라,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니콘이 늦게 만들어지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카메라가 아닐까. 그 다음에 정성을 다했겠죠. 당연히 늦게 출발을 했으니까 정성을 다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전국에서 손해를 많이 봤겠죠. 근데 민간으로 나오면서 한 거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카메라가 특별히 어떤 뭐 스펙적으로는 크게 말씀드릴 만한 건 없어요. 얘는 장슨 그 당시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조리개가 뭐 f 2짜리 렌즈가 꽂혀 있고 셔터 스피드 1초에서 500분의 1초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작동을 잘하고 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나중에 SP까지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름 일본인들한테는 약간 자부심이 있던 카메라. 일본 여전히 가보시면 느낄 수 카메라 샵에 가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카에 비견될 수 있는 자기네들의 RF 카메라를 이제 아직도 사랑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럼요. 네. 우리나라의 그 느낌과 달라요. 우리나라의 맞아요. 그 취급과 완전히 다르거든. 이 카메라는 정말 빈티지 카메라고 라이카급이거든요. 일본인들한테는. 그만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가 라이카에 그렇게 해서 많이 꿀리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실히 느낌은 다르지만. 그 자동차로 비교하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닛산의 스카이라인 또는 GTR 그걸 버전의 GTR들인데 닛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죠. 요번에 철수를 했는데 여전히 그쪽에서는 이제 GTR이 자기네들의 그런 것처럼 이 카메라들 또한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카메라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후 세대의 상징적인 카메라입니다. 나름.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의 니콘의 첫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니콘에서 최초의 카메라 니콘 1, 그 다음에 1949년도 M 이 두 바디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바디는 니콘 1 자체는 없기 때문에 니콘 M 바디를 보여드리면서 양쪽 얘기 둘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한번 촬영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니콘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중요했던 바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